지혜로운 사람 대 후회하는 사람. 차이는 단 하나. 3초의 선택. 정약용의 인생 명언. 노년을 무너뜨리는 건 사고가 아니라 당신이 어젯밤에 아무렇지 않게 내린 그 한 번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 1초의 방심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70대 김 씨는 평생 건강에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빙판길 앞에서 단 1초 주저했고 2초 후에 괜찮겠지 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3초가 그의 30년 운동 기록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날 죽을 뻔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68세 박 씨는 외로움을 달래려다 한 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단 5분의 대화, 단 한 번의 서명, 그리고 노후 자금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65세 이 씨는 화가 난 순간 자녀에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3년의 고립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누웠던 날 휴대폰을 들고도 아무에게도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 내가 던진 말이 내 미래를 끊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과 똑같습니다. 괜찮겠지. 이번만. 나도 지쳤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말들이 모두 폭탄의 신관이 됩니다. 체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돈은 돌아오지 않으며 관계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선택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무겁고 더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말로 이 무서운 3초의 선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를 살리고 어떤 선택이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 기준 하나만 바로 세워도 앞으로의 10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세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잃은 나이였습니다. 그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 2가지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며 내려놓을 것인가, 남은 시간이라도 살겠다며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그의 남은 생애를 그리고 200년 뒤 우리의 삶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년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보다 더 강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칼날이 되는 걸까요? 첫째,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30대의 부상은 6개월 재활로 끝나지만 70대의 부상은 평생을 바꿉니다. 30대의 돈 문제는 다시 일해서 메우면 되지만 70대의 재정 손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내 선택의 무게가 가족의 짐이 됩니다. 내 건강을 잃으면 자식이 간병해야 하고, 내 재산을 잃으면 자식의 삶이 흔들리고, 내가 관계를 끊으면 자식이 그 사이에서 찢깁니다. 노년의 선택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중요한 선택의 기회 자체가 드뭅니다. 자녀와 나누는 대화 한 번, 친구와 마주 앉는 시간 한 번, 조용한 하루의 결심 하나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한 번의 선택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그 무서운 결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모두 어느 날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에서는 오늘 약 안 먹어도 되겠지가 한 달 뒤 응급실로 이어지고, 이 정도 아픔은 그냥 넘기자가 6개월 뒤 3기 암 진단이 됩니다. 추우니까 그냥 집에 있자는 선택이 1년 뒤 거동 불편이라는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해 보이네라는 얕은 믿음 때문에 한 선택이 수천만 원의 증발로 이어집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지라는 불만이 낳은 선택이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불쌍해서라는 마음으로 도운 돈이 몇 달 뒤 내 생활비 부족으로 되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없지라는 고집이 5년 후 장례식장에서의 눈물로 이어지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선택은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어느 날 한 번의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시작은 작으나 끝은 크다. 작은 것을 삼가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른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흔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건강, 돈, 관계, 모든 사고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말이 나온 순간에 일어납니다. 노년의 선택은 그 어떤 시기보다 조심해야 하고, 그 어떤 시기보다 강력한 결과를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 앞에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 정약용은 선택 앞에서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실용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고, 해롭다면 멈추라.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감정 따라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잠깐의 기분, 어쩌다 나온 말, 귀찮음을 핑계로 한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즉흥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줄 기준. 내 몸을, 내 돈을, 내 마음을, 내 관계를, 그리고 내 존엄을 지켜낼 기준.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기준은 60대 이후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선택의 필터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들고 살아도 인생의 절반은 이미 지켜집니다. 첫째, 이 선택이 내 몸을 지키는가, 위협하는가? 나쁜 선택은 늘 작고 사소하게 보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참고 계단 올라가기, 어지러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 잡기, 귀찮아서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기, 잠 안 온다고 술 한 잔이면 되겠지 하고 마시는 것들. 모두 몸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망가뜨리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좋은 선택은 몸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무릎이 아프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지러우면 하루 일정을 미루고, 귀찮아도 10분 걸려 밥을 차려 먹고,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와 가벼운 독서를 선택합니다. 선택의 순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야, 이 선택 때문에 내일 병원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선택이 석 달 뒤에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정약용은 마과회 통해서 단언했습니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 노년의 건강은 작은 기준 하나로 지켜집니다. 둘째, 이 선택이 관계를 잇는가, 끊는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선택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화가 났다고 다신 보지 말자고 내뱉는 말,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면 진다는 고집, 답답한 마음에 잔소리로 전화를 도배하는 행동, 피곤하다는 이유로 친구 모임을 계속 거절하는 패턴. 이 모든 것이 관계를 조금씩 마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관계를 살리는 선택은 다릅니다. 화를 참기 어렵더라도 내일 이야기하자고 한 발 물러서고 자존심보다 그래도 내가 먼저 안부 묻자는 마음을 선택하고 잔소리 대신 잘 지내니 한마디를 건네고 피곤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보자고 일정을 챙깁니다. 선택의 순간 꼭 질문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10년 관계를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3년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지켜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선택이 내 재산을 지키는가, 날리는가? 노년의 재산을 무너뜨리는 건 큰 위기보다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라는 감정적 판단, 고수익이라는 단어에 넘어가는 기대, 자식이 불쌍하니까라는 마음, 그리고 죽을 때 가져가나 하며 무계획적으로 쓰는 지출. 이 네 가지가 평생 쌓아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좋은 선택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큰돈은 빌려주지 않고 이자 낮아도 은행을 선택해 안전 자산을 확보해 놓고 자녀 지원은 내 생활비 확보 이후에 하고 매달 쓰는 돈과 비상금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선택의 순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잃으면 내가 다시 벌 수 있을까? 이 선택 때문에 5년 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60대 이후 재산은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넷째, 이 선택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가? 불안하게 하는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선택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걱정되는데도 혼자 끙끙 앓기, 우울한데 집에만 있기, 화가 나서 밤새 뒤척이며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남의 SNS 보며 비교하기,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좋은 선택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걱정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고, 우울하면 일단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화가 나면 잠시 내려놓고 자고 봅니다. 비교되면 휴대폰을 끄고 내가 가진 것을 세어봅니다. 선택의 순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으로 오늘 밤 내가 편히 잘 수 있을까? 내일 아침 눈 뜰 때 기분이 더 좋아질까?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만사가 흔들린다. 노년의 평온은 마음을 지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이 선택이 내 존엄을 지키는가, 잃게 하는가? 존엄을 무너뜨리는 선택은 의외로 사소해 보입니다. 귀찮다고 며칠 씻지 않기, 외출이 줄었다고 아무 옷이나 걸치기, 할 수 있는 일을 자식에게 전부 미루기, 배우기 어렵다고 아예 포기하기.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좋은 선택은 나를 세웁니다. 귀찮아도 매일 씻고, 단정히 하고, 집에서도 옷을 갈아입고 정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고, 어려워도 천천히 배우며 스스로를 지킵니다. 선택의 순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거울 속 내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 선택 때문에 자식이 나를 짐으로 느끼게 되진 않을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매일 의관을 단정히 한 이유는 단 하나, 존엄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붕괴도, 돈의 손실도, 관계의 단절도 다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이번 한 번만, 이 정도쯤이야 귀찮은데, 이 작은 판단들이 모여 큰 후회가 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작은 것을 삼가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른다. 노년의 삶은 사소한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지킬까? 아니면 무너뜨릴까? 이 질문 하나만 지키면 남은 10년, 아니 20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인생 전체를 만듭니다. 이론은 결국 현실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것도 실학, 즉 실제 삶을 살리는 지식이었습니다. 60대 이후의 선택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안에 수없이 등장하는 작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10가지 장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며 그 작은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다음 달의 마음을, 그리고 몇 년 뒤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까먹는 일은 흔합니다. 아침에 식사는 했는데 약은 기억나지 않고 저녁에도 약통을 열었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먹지 뭐라는 마음으로 덮어버리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혈압약 하루 건너뛰면 혈압이 급등하고 당뇨약을 빼먹으면 혈당이 요동칩니다. 72세 최 씨도 하루쯤 괜찮겠지라는 선택을 했다가 어지러워 넘어졌고 그 후로는 약을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약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지금 바로 먹고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실수는 사라집니다. 밤늦게 출출해지는 순간도 위험합니다. TV를 보다가 라면을 끓일까, 과자를 먹을까, 조금만 먹자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늦은 음식은 소화를 막고 수면을 깨고 다음날 혈압을 올립니다. 매일 야식을 먹는 선택을 했던 70세 정 씨는 결국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배고픔은 종종 갈증을 옮겨 적은 것이고 그래도 허기가 남는다면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합니다. 길이 미끄럽고 시간이 늦었을 때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겨울 아침, 빙판길, 계단 앞에서 조심하면 되지라며 급히 내려가는 선택은 매우 위험합니다. 70세 한 씨는 서두르다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일주일 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압박 골절이었고 3개월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몇 분 늦는 것보다 천천히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 것이 100번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선택은 중요합니다.
복지관 친구든 교회 집사든 오래된 이웃이든 급하다며 부탁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67세 윤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처음 2달은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그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때는 친절해 보였던 행동들이 모두 목적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는 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녀와의 통화에서도 선택은 작지만 영향력이 큽니다. 요즘 잘 지내니? 라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자녀가 짜증을 내고 전화가 짧아지며 결국 연락 자체가 줄어듭니다. 72세 박 씨도 잔소리 때문에 아들과 3년간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오늘은 듣기만 하자라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고 조언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충고보다 듣는 선택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몸이 불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병은 조용히 자랍니다. 65세 김 씨는 소화불량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아내의 설득으로 병원에 갔고 조기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어려웠을 것이라 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수술에 완치되었고 지금은 등산을 다닙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은 반드시 전문가가 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선택은 중요합니다. 저녁 메뉴 하나로 시작된 말다툼이 과거의 서운함까지 모두 끌어올려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 내가 맞아라고 주장하는 선택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70세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기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은 배우자의 선택을 따르고 내일은 내 의견을 반영하는 작은 양보가 큰 평화를 만듭니다. 운동하기 싫은 날도 많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몸도 무겁고 오늘만 쉬자고 하는 순간 운동 습관은 무너집니다. 하루 쉬면 일주일 쉬고 결국 한 달이 지나갑니다. 68세 오 씨는 비가 와도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하루라도 쉬면 몸이 굳는다고 말합니다. 운동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립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프로그램 하나만 시작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73세 서 씨는 남편을 잃고 우울했지만 노래 교실을 등록한 후 친구가 생기고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은 집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풀립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따지고 싶은 순간도 위험합니다. 자녀나 지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감정적으로 말하면 상처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전체에 남습니다. 69세 최 씨는 예전엔 화가 나면 바로 전화를 했지만 왜 자꾸 화부터 내세요? 라는 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화가 나면 무조건 10분을 기다리는 습관을 들였고 대부분의 갈등은 그 10분 안에 사라졌습니다. 정약용도 화를 참는 것이
가장 큰 수양이라 했습니다. 이 10가지 사례는 모두 작은 순간의 판단에서 갈립니다. 이 장면들은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모두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약 한 알, 야식 한 번, 계단 한 걸음, 한마디 말, 작은 통증, 사소한 고집, 10분의 감정.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병이 되고, 돈 문제가 되고,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번 한 번만, 나중에 괜찮겠지 같은 말들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삼가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른다. 약을 먹느냐, 야식을 참느냐, 화를 누르느냐, 10분 기다리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1년 뒤 건강을 만들고, 5년 뒤 관계를 만들고, 10년 뒤의 산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인생은 큰 사건보다 작은 선택 1만 개가 결정합니다. 그 작은 순간만 잘 지키면 남은 시간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쓰면서 수많은 실제 사례를 적었습니다. 그가 이론보다 이야기를 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원칙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가장 깊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사람의 이야기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고 또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72세 정 씨와 딸의 갈등은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손주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의견 차이였고,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말하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조금씩 격해지면서 정 씨는 내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라는 말을 내뱉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은 미안하다며 여러 번 연락했지만 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다라는 생각 하나가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문장이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5년. 그 사이 손주는 자라서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고, 정 씨는 지난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비로소 딸을 마주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정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5년을 잃었다. 손주 크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때 그냥 내가 먼저 전화했으면 됐는데. 한 번의 선택. 먼저 전화하면 진다. 그 생각이 회복할 수 없는 5년을 앗아갔습니다. 67세 윤 씨는 반대로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던 시기,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은 따뜻했고 놀라울 만큼 친절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말벗이 되어주며 이 사람은 진짜 친구 같다는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투자 제안을 했을 때 윤 씨는 잠깐 의심했지만 나도 하고 있다. 은행의 10배 이자라는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3천만 원을 맡겼고 2달만 이자를 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인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결국 윤 씨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게 되었고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왜 애들한테 한마디만 물어보지 않았을까? 한 번의 선택. 이 사람은 진짜 친구 같아. 그 판단 하나가
평생의 경제적 안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같은 갈등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71세 박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아들과 3년간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하자. 이 싸움이 오래가면 나만 손해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고, 그날 박 씨는 딱 한 가지만 지켰습니다. 조언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그저 듣기만 하기. 그 후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함께 여행 계획도 세웁니다. 박 씨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정말 잘했다. 이 행복을 놓칠 뻔했다. 한 번의 선택. 내가 먼저 연락하자. 그 선택이 끊어졌던 관계를 되살리고 손주의 웃음을 돌려주었습니다. 65세 김 씨의 선택 또한 삶을 지킨 사례입니다. 3개월 전부터 소화가 안 됐지만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병원을 권했고 김 씨는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조기 위암.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수술에 완치되었고 지금 그는 등산을 다니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내가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한 번의 선택. 그래도 병원 한 번 가보자. 그 선택이 산 자체를 지키는 결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72세 정 씨의 5년의 공백도, 67세 윤 씨의 경제적 붕괴도, 71세 박 씨의 화해도, 65세 김 씨의 건강한 노후도 모두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시간, 돈, 관계,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올바른 선택은 그만큼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판단 하나입니다. 정약용의 생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는 평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22세의 과거에 급제의 벼슬길에 오르던 순간에도 그에게는 권력을 좇을 것인가, 학문을 좇을 것인가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택했고 그 선택은 곧 정쟁과 유배라는 혹독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7세 유배에서 풀려나는 순간에도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500권의 저서를 남기게 했습니다. 75세, 죽음이 다가올 때조차 선택은 계속되었습니다. 후회하며 떠날 것인가, 담담히 정리하며 떠날 것인가. 정약용은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쓰며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선택까지도 그의 품격 그대로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환경을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매일 어떤 삶을 살지는 철저히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고 세상을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붓을 들었고 공부했고 기록했고 가르쳤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 인생을 규정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건강이 떨어지고 체력이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삶의 정점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역시 노후를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500권 저서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했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붓을 드는 작은 선택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18년 동안 쌓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산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약을 먹는 선택,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선택,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번 하는 선택, 밖에 나가는 선택, 화를 참는 선택. 단 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30번 쌓이면 한 달이 되고 365번 쌓이면 1년이 되고 그 1년이 5년, 10년이 되어 완전히 다른 삶이 만들어집니다. 선택의 힘은 축적될 때 가장 거대해집니다. 정약용은 57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미 노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늦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18년을 오롯이 공부하고 기록하는 데 쏟았고 그 시간들이 그의 최고 업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지금의 선택이 5년 뒤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선택을 쌓아가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건강을, 관계를 바로잡으면 5년 후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환경은 주어지지만 삶은 내가 선택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잘못을 가볍게 여기면 큰 화가 된다. 작은 선을 게을리하면 큰 덕을 이루지 못한다. 이 문장은 200년 전 관리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노년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는 사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번의 작은 선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약을 먹을지 말지 망설이는 순간, 밖에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지 말지, 화가 올라올 때 말할지 참을지, 지갑을 열 때, 말 한마디를 던질 때, 홀로 남아 외로움을 느낄 때, 이 사소한 순간들은 모두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는 쉬운 길입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하지, 귀찮다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길. 지금은 편합니다. 그러나 1년 뒤 후회를 남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옳은 길입니다. 지금 하자, 조심하자, 오늘만큼은 제대로 하자라고 마음을 다잡는 길. 지금은 번거롭지만
1년 뒤 안정과 평온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사실 이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위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오늘의 단 하나의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오늘의 말 한마디가 10년 관계를 잇거나 끊으며 오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존엄을 지킬 수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이 내 몸을 지키는가? 이 선택이 관계를 이어주는가? 이 선택이 내 재산을 보호하는가?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내 존엄을 지키는가? 이 5가지 질문만 붙잡아도 우리의 내일은 어제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정약용의 인생이 그랬듯 우리의 인생도 결국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이 1년 후의 나를 만들고 그 선택들이 쌓여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옳은 방향을 택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1년 후를, 당신의 남은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반드시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오늘 선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